코에다 옥시전어를 끼고 들끓는 담으로 입을 벌린 채 힘겨운 호흡을 하며 잠들고 있는 형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길지 않은 삶이지만 어머니와 형제들을 살뜰히 챙기면서 가장으로서의 십자가를 진 채 단 한마디 불평 없이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복 없는 장남으로서 자신의 가정보다 어머니에게 마음쓰기 여념이 없었고 출가한 두 여동생과 미혼의 두 남동생을 거두어 살면서 먼저 챙기기 급급했습니다. 풍요롭지 못한 환경에서 자신의 육신을 짓이긴 땀으로 우릴 먹여 살려왔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로 대학 졸업을 하고 40을 바라보도록 고시 준비만 해온 동생을 위해 먹는 것, 입는 것까지 일일이 챙겨주면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던 형이었습니다. 형이 나를 사랑하지도 나 또한 시큰둥하게 형을 대하며 살아왔다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아픔은 좀 덜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형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나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붉어져 나오는 몸의 몽우리를 보거나 고령의 할아버지처럼 야위어버린 형의 다리를 닦아주며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은 죄가 크다 한들 왜 하느님은 연이은 두 형제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하실까? 나의 어떤 장기든 형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형의 영혼에 뜬 부유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무기력함이 부끄럽고 저주스럽기조차 합니다. 이 나이 되도록 형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헛된 꿈을 쫓아 형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자신을 망쳤습니다. 형은 오늘 밤도 담을 뱉어낼 힘이 없어 삼키고만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저 담이 악령이 흘리는 침만 같습니다. 형 곁에서 기도를 하다가 밀려오는 졸음에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형을 놔두고 쏟아지는 졸음이라니. 마치 누가 흔들어 깨우듯 화들적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을 살펴보니 목에 가득 담이 찬 것 같아 불안해서 형을 가만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형은 눈동자가 풀려있고 의식이 거의 없어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나오려는 담을 삼켜버려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아무래도 불안하고 긴장이 되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의식이 있을 때 호수를 넣어 담을 빼면 통증이 심하니 반무의식 상태일 때 호수를 넣어 빼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담 끓는 소리만 크고 실제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흡입기를 준비해 두겠다는 말이 거슬립니다.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몸에다 또 무언가를 넣는다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형수가 병상을 지키는 주말이라 해도 온 신경이 형에게 쏠려 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자 형수가 불안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오후 즈음 형을 침대에 기대어 놓았는데 갑자기 배가 부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내과 병동에서 보았던 또 다른 환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암 환자였는데 임산부 같은 배에 호수로 복수를 빼가며 생활하다가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더니 그날 바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져 이틀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 이야기로는 암 환자에게 복수가 찬다는 것은 말기 중의 말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부어오른 형의 배만 보입니다. 아, 이것이 마지막인가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형의 배가 볼록해진 것은 복수 때문이 아니라 4일 동안 하지 못한 배변과 하루 이상 보지 못한 소변 때문이길 바랄 뿐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한 발이나 질질 끌면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시간마다 기도하며 밤을 새우려다 고꾸라지고 맙니다. 지난밤에도 흉측한 꿈을 꾸었습니다. 형이 호스피스 병실로 옮긴 후 거의 잘 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꿈을 꿀 때마다 내 몸속에 피가 절반쯤 빠진 듯한 두려움으로 몹시 절어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아버지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무덤이 열린 채 또 봉분이 푹 꺼진 채 나타났습니다. 때장도 없는 질척한 황토 봉분이 새 무덤으로 솟아있거나 갈라진 무덤 사이로 당신 시신의 핏주름이 나와 있거나 내가 그 음습한 무덤 속에서 헤매는 꿈이 잇따랐습니다. 비영비영한 모습으로 나타나 아무 말 없던 예전 당신이 아니라 요즘 꿈에는 오직 귀신 같은 무덤만 보였습니다. 막내딸과 장남을 연이어 잃는다니 저승의 선들 견딜 수나 있었을까요? 내내 꿈속을 흐르던 수꾸란 기운은 당신의 정신적 질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이 병원으로 다시 들어온 이후 하루는 하소연할 요량으로
아버지 산소가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술잔을 따라놓고 맘먹소연한 당신의 무덤 앞에서 한참 애원하다가 돌아오려 할 때 무덤 위쪽으로 자그마한 영지 대여섯 개가 언뜻 보였습니다. 적어도 내 상식으로는 아버지 산소가 있는 응달의 짜투리 땅에서 절대 영지가 자랄 곳은 아닙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동안 아버지 산소를 수십 년 찾아다닌 셈이지만 그간 한 번도 버섯 쪼가리 하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아버지가 준 신약이라도 되는 양 볼품없는 영지를 조심스럽게 뽑아와 형에게 달려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드러진 당신의 애간장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굳어버린 당신의 간덩이처럼 영지 빛깔은 그렇게 검붉었습니다.